오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국가와 지역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되고 연구자 중심이 아닌 산업과 학계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영역을 기피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융복합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과를 내고 있는 그 분야들을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정책 데이터, 공공 데이터 중심의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 등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즉 웹 검색 기반의 지식 서비스입니다. 더 이상 이 답변의 정확성은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1, 2년 내에 더 이상 AI를 학습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면 어때? 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부정적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품질의 데이터입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네이버 Q라고 있죠. 고품질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무엇으로 학습을 했냐면 네이버 지식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학습을 했고요. 라마 3.0을 가지고 저희가 딱 3일을 학습시켰습니다. 이 LLM이라는 것이 많은 데이터 학습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한 권에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의 체계성 있는 그런 지식체계를 갖고 학습을 하면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 데이터입니다. 10억 3천만 건 정도 되는데요. 국가 보고서나 논문, 학술, 뉴스 등 그러한 고품질의 데이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학술 연구 또는 보고서 작성 등에 이미 활용할 수가 있고 400만 건, 500만 건에서 자기가 원하는 논문을 찾아내고 연구의 초안 등은 작성하는 수준이 이미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 웹을 싹 검색해서 해주는데 챗 GPT와 차이점은 챗 GPT는 답만 주고 여기서는 출처까지 줍니다. 실제로 그 AI를 활용해서 특히 검증된 공공 데이터, 법령, 규제, 정책 등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 또는 비즈니스 또는 기타의 활동들의 에이전트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데이터가 괜찮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취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죠. 네, 이상성형 AI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그 정제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들은 대부분 다 유료로만 이용할 수 있고 그것까지는 돈을 댈 수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잘못된 정보가 사용자에게 전달이 될 경우에는 단순히 정보의 오류를 넘어서 사회적인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사용자의 맥락과 의도를 조금 더 잘 파악해서 좀 더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AI 시스템이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어떤 결과를 표출하는지 그 중간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를 했다고 했을 때 무슨 의도로 이 데이터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데이터가 어떤 편향성을 갖지 않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신뢰하는 것 자체도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